포강 유역의 평야에서 한니발과 로마군의 첫 번째 전투가 펼쳐졌다. 로마군 4천, 한니발군 5천. 병력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양측의 전략과 기병의 질은 전투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였다. 로마군의 기병대는 갈리아인 기병을 선두에 두고 뒤에 로마와 동맹국의 기병대를 배치했다. 갈리아 기병은 돌파력과 용맹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훈련과 조직력이 부족해 한니발의 정예 기병대와 맞서기엔 한계가 있었다. 한니발은 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말 위에서 자신의 진영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의 군대는 누미디아 기병을 양쪽 날개에 배치했다. 누미디아 기병은 민첩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로마군의 약점을 교란하기에 이상적인 병력이었다. 중앙에는 카르타고와 에스파냐 출신의 중기병을 배치하고 한니발 자신이 직접 지휘를 맡았다. 로마군은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경무장 보병이 전선에 나서며 화살과 투창을 발사했다. 그들의 첫 공격은 한니발군의 전방에 혼란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로마군의 경무장 보병들은 기병의 돌격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했다. 돌격한다! 한니발의 명령이 떨어지자 누미디아 기병이 날개에서 앞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이들은 가벼운 방패와 창을 들고 번개처럼 로마군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로마군의 경무장 보병들은 누미디아 기병의 속도와 돌격에 겁을 먹고 후방으로 흩어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잃고 본대와의 연결이 끊긴 채 혼란에 빠졌다. 전열을 유지하라. 로마 집정관 코르넬리우스가 소리쳤으나 경무장 보병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다. 로마군의 갈리아 기병들은 선두에서 싸움을 계속했으나 조직적이지 못한 공격으로 인해 누미디아 기병의 기동성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들의 용맹은 빛났지만 누미디아 기병의 반복적인 후퇴와 기습에 의해 점점 무너져갔다. 중앙 돌파. 한니발의 목소리가 전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말에 응답하듯 카르타고와 에스파냐 기병대가 방패와 창을 들어올리고 말을 박차며 돌진했다. 대지 전체가 그들의 말 발굽 소리에 울렸다. 로마군은 전열을 정비하며 방패를 들고 저항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형은 이미 누미디아 기병의 측면 공격으로 흩어져 있었고 중앙의 압박을 견딜 준비가 부족했다. 카르타고 기병의 첫 번째 충격이 로마군의 방패벽을 들이받는 순간 쇠붙이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비명이 전장을 채웠다. 로마군의 방패벽은 잠시 버티는 듯했지만 에스파냐 기병의 거대한 돌격은 그것을 차례로 부수어갔다. 방패를 든 병사들이 말을 탄 적군의 무게에 짓눌려 땅으로 쓰러졌고 그들의 방패는 뚫리고 창은 부러졌다. 로마 병사들은 손으로 창을 휘둘러 적의 말을 겨누었으나 빠르게 몰려드는 적의 파도에 하나둘씩 밀려났다. 한니발의 중앙 돌파 명령은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로마군의 중심은 점점 더 깊게 파고드는 적의 압력에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로마의 이름으로 싸워라. 코르넬리우스가 선두에서 외쳤지만 병사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로마의 중심부는 마치 쇠망치로 부서지는 도자기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동료의 피로 미끄러진 땅 위에서 발을 헛디뎠고 무너지는 전우들의 몸이 쌓이며 도망갈 길조차 막히고 있었다. 로마 병사 하나가 고함을 질렀다. 뒤로 물러서라. 그러나 그 외침은 누미디아 기병의 날카로운 돌격 소리에 묻혔다. 이들은 로마군의 후방으로 빠르게 우회하며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누미디아 경기병들은 짧은 창을 휘두르며 로마군의 배후를 찢어발겼다. 퇴로를 막힌 병사들은 허공의 칼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방역했지만 적의 속도와 민첩성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로마군은 이제 양쪽 날개와 중앙, 후방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었다. 적군의 말발굽 소리는 병사들의 심장을 두드렸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함 소리와 쇠붙이의 충돌음이 전장을 뒤덮었다. 전열을 정비하라. 물러서지 마라. 코르넬리우스가 외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혼란에 빠진 병사들에게 닿지 않았다. 그들의 귀는 이미 두려움과 고통에 먹먹해져 있었다. 방패를 든 병사 하나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누미디아 기병의 창이 그의 목을 꿰뚫었다. 그는 피를 뿜으며 쓰러졌고 그의 옆에 있던 동료는 그 장면에 겁을 먹고 방패를 내던지며 뒤로 물러났다. 우리는 갇혔다. 병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갔다.
전장은 피로 젖은 진흙밭이 되었다. 병사들은 발이 빠지며 넘어졌고 그들의 갑옷은 이미 피와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로마 기병대의 말들도 피로와 공포로 비틀거렸고 말 위의 병사들은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할 힘이 없었다. 한니발은 말을 타고 포위망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전장을 둘러보며 조용히 명령했다. 그들의 중심을 부셔라. 로마의 자부심을 이곳에 묻어버려라. 그의 기병들은 그의 명령에 응답하며 마지막 남은 로마의 방어선을 향해 돌진했다. 쇠붙이가 찢기는 소리, 병사들의 비명, 말의 울부짖음이 하나로 뒤섞였다. 포위망 속에서 로마군은 점점 더 압박을 받았다. 병사들은 방패를 내려놓고 항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르넬리우스는 여전히 선두에서 검을 휘두르며 병사들에게 외쳤다. 우리는 로마다. 싸움을 멈추지 말아라.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병사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적의 말발굽알에 짓밟히며 로마군은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전장은 피와 쇠의 잔해로 가득했다. 로마군의 중심부는 완전히 무너졌고 병사들은 살기 위해 방패를 버리고 도망쳤고 남겨진 병사들의 얼굴에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잔혹한 지옥더미에서 집정관 코르넬리우스도 말에서 떨어져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이 부서진 창을 붙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겨우 17살의 젊은 장수가 쓰러진 집정관을 발견했다. 그의 말은 흙먼지를 차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스스로 돌격해 적병들에게 둘러싸인 집정관을 구해냈다. 집정관님, 여기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스키피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 없이 타올랐다. 누미디아 기병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그는 방패를 높이 들고 창을 들어올렸다. 그가 지휘한 소수의 병사들은 그를 따라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 날렵한 누미디아 기병들은 빠르고 예리했지만 스키피오는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며 시간을 벌었다. 반대편에서 한니발은 말 위에 올라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혼란에 빠져 도망치는 로마 병사들이 보였고 그의 기병대는 추격하며 적의 뒤를 쫓고 있었다. 이것이 로마의 첫 패배다. 한니발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만족감이 묻어났다. 그는 이미 전장의 승리를 넘어 로마의 심장에 공포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한 젊은 병사가 비쳤다. 로마의 병사들 중 혼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우며 집정관을 구해내려는 소년 같은 모습의 젊은 장수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한니발은 잠시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의 승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젊은 스키피오의 용맹은 찬란했으나 지금의 전장은 한니발의 것이었다. 한니발은 승리의 여운 속에서 말을 돌리며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추격을 멈추고 전열을 정비하라. 이 싸움은 끝났다. 누미디아 기병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물러났다. 그들은 이미 로마군을 철저히 분쇄했고 한니발의 이름은 전장 위에 깊이 각인되었다. 티치노의 피로 물든 땅은 로마가 한니발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증명하고 있었다. 45장. 피아첸차로 후퇴한 집정관 코르넬리우스는 깊은 중상 속에서도 침상에 누워 전장의 여파를 곱씹었다. 그의 몸은 부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속에서 더 깊은 상처는 티치노 전투의 패배였다. 그는 한니발의 기병대가 보인 압도적인 기동력과 전술적 우위를 생생히 떠올렸다. 평원에서는 절대 싸울 수 없다. 코르넬리우스는 이를 악물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의 주변에는 부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모두 패배의 충격과 살아남은 자들의 죄책감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코르넬리우스는 이미 다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피아첸차는 최근에 건설된 도시였다. 성벽은 아직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고 방어시설은 임시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4개 군단의 병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수경지가 아니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코르넬리우스는 부관들에게 말했다. 한니발의 기병대는 우리보다 훨씬 우세하다. 만약 그가 이곳으로 진격한다면 우리는 피아첸차에서 우리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부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니발의 누미디아 기병대와 중앙의 에스파냐 기병은 전투에서 그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 그들은 속도와 기동성, 돌파력에서 로마군을 압도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더 방어가 유리한 지형으로 이동해야 한다. 코르넬리우스는 결론을 내렸다. 평원에서 한니발의 군대를 상대로 수경하거나 싸우는 것은 자멸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칠리아에서 도착한 2개 군단이 합류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로마와 동맹국의 정예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방어에 적합한 수경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우리가 가진 병력은 지금 4개의 군단이다. 코르넬리우스는 말했다. 이 숫자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숫자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적의 강점이 아닌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그는 지도를 펼치며 주변의 지형을 분석했다. 그는 안전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고 했었다. 코르넬리우스는 결정을 내렸다. 피아첸차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더 높은 지대, 더 방어에 유리한 지형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우리는 적을 강요된 전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는 부관들에게 말했다. 한니발의 기병대가 약점을 보일 만한 좁은 계곡이나 험지에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의 가능성을 잡을 수 있다. 부관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코르넬리우스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그 패배에서 배운 것을 전략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로마군은 조용히 수경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질서정연했다. 패배의 여파가 아직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만 병사들은 새로운 전략 아래에서 다시 한번 싸울 준비를 다지고 있었다. 피아첸차의 성벽을 뒤로하고 행군하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피아첸차를 떠난 로마군은 자신들이 한니발과 다시 마주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준비된 방어선과 새로운 결단이 있었다. 한편 피아첸차로 접근하던 한니발은 로마군이 이미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말 위에서 전장을 둘러보며 조용히 웃었다. 로마군이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든 우리는 그들을 다시 찾아낼 것이다. 티치노 전투는 한니발의 승리로 끝났지만 피아첸차를 떠나는 로마군의 결단은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었다. 패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꾹!